안녕하세요. 한동아의 시기보감입니다. 오늘은 백출과 창출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 보면 위가 약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시경을 해봐도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식욕도 없고 소화도 잘 안되고 속은 항상 더부룩하고 식욕이 없어서 출출함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출이 좋습니다. 오늘은 백출과 창출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출과 창출은 모두 국각과 삽주석에 속하는 13살의 식물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모두 삽주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삽주 뿌리를 신근과 구근의 차이에 따라서 백출과 창출을 구분하기도 했지만 최근 대한약전 7개정부터는 기원식물을 서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백출은 국각과 삽주 또는 큰 꽃 삽주의 뿌리줄기를 말하고 창출은 국각과 남창출, 북창출의 뿌리줄기를 말합니다. 남창출과 북창출 모두 창출로 통용됩니다. 신농본초경에는 최초로 출이라고 해서 백출과 창출을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도홍경이 신농본초경 집주에서 백출과 창출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구분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먼저 백출의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와 비교해서 창출의 효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백출은 맛이 쓰고 달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없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구체적인 효능을 9가지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중초를 따뜻하게 한다. 두 번째, 비위의 습을 제거한다. 세 번째, 위열을 제거한다. 네 번째, 비위를 튼튼하게 한다. 다섯 번째, 위를 조화롭게 하고 진액을 생성한다. 여섯 번째, 살집에 열을 내린다. 일곱 번째, 팔다리가 피곤하고 권태롭고 눕기를 좋아하고 눈이 떠지지 않고 음식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여덟 번째, 갈증을 먹게 한다. 아홉 번째, 대화를 편안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위장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들입니다. 백출은 소화기를 튼튼하게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설사를 먹게 하며 습을 없애고 소화시킨다. 위호와 냉리를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본초 종화에는 광란으로 토하고 설사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또는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밥맛이 좋게 해주며 진액을 보태준다라고 했습니다. 위를 보호하고자 할 때는 백출을 약간 볶아서 쓰면 좋습니다. 위장이 약한 소음인에게 적합한 약재입니다. 위장이 약할 때는 특히 백출고가 좋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백출고는 내상으로 비위가 불허하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며 밥맛이 없거나 때때로 토사가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백출 한 근을 썰어서 불에 쬐어 말리고 여기에 진피 내냥을 넣어 앞의 방법대로 졸여서 즙을 낸다. 여기에 꿀을 넣고 걸쭉하게 하여 앞의 방법대로 복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백출을 가루 내서 환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고 차로 끓여 마셔도 좋습니다. 백출은 명치 부위가 답답할 때도 좋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명치가 당기고 아픈 증상, 명치에 수가 막힌 증상을 주치한다고 했습니다. 명치가 답답하고 막힌 느낌이 있을 때는 지실과 함께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백출은 습과 수기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서 위하수 증상이 있으면서 위에서 물이 출렁거리는 느낌이 나는 증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백출은 땀을 먹게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도안을 치료하는 데 대단한 효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왕호군은 땀이 없는 증상에서는 땀이 나게 하고 땀이 나는 증상에서는 땀을 먹게 한다. 환기와 효과가 같다고 했습니다. 단지 기운이 없으면서 나타나는 식은땀은 환기가 좋지만 위장이 약하면서 동반되는 식은땀의 경우에는 백출이 좋습니다. 참고로 창출은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습을 제거하면서도 땀을 나게 합니다. 백출은 팔다리 부종과 저림에 좋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백출은 팔다리가 부은 경우를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본초 정화에는 피부 사이에 풍수가 맺혀 부은 것을 없애준다. 풍환습으로 인한 비증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풍환습은 바람이 많고 차고 습한 환경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팔다리의 말초 순환 장애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증은 저린 증상을 말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주 4말이라고 해서 비가 팔다리 4곳의 기능을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가 약하면서 나타나는 수족냉증, 팔다리 부종 등에는 반드시 비위 기능을 강화시키는 치료법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백출은 안태작용이 있어서 임신 중에도 안전합니다. 특히 황금과 함께 쓰면 임신 중에 위장장애와 더불어서 입덧과 태동불안을 진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백출에는 정유성분, 아미노산, 비타민류, 수지류 등의 다양한 성분 외에도 폴리아세틸렌, 폴리사카라이드, 서스퀴테르펜, 페닐프로파노이드, 쿠마린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리작용으로는 위장관 손상 억제, 항염증, 항산화, 면역 조절, 간 보호, 항관절염 효과, 혈압 강화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연구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백출은 습을 제거하는 작용이 크기 때문에 마르고 건조한 증상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초 종화에는 병이 음호하거나 혈이 적거나 정이 부족한 경우와 뇌열로 뼈가 찌는 듯한 느낌이 있고 목이 마르며 입술이 건조해지고 기침을 하고 가래를 토하고 피를 토하며 목구멍이 막히고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꺼린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창출입니다. 창출은 맛이 쓰고 매우며 성질은 따뜻하며 독이 없습니다. 본초 정화에는 창출은 기미가 맵고 극렬한데 백출은 약간 쓰고 매우며 극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창출을 사용할 때는 찹쌀에 쌀뜨물에 담갔다가 그 기름기를 제거하고 약한 불로 눕지 않게 구워 사용하는 것은 그 건조한 성질을 억누르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약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백출이 위기를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면 창출은 위습을 제거하는 효과가 강합니다. 그래서 백출은 보기약, 창출은 방향화습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창출은 위장의 습을 제거해서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대표적인 소화제인 평이산의 균약으로 창출이 사용됩니다. 평이산은 창출, 후박, 진피, 감초로 구성된 처방으로 동의보감에는 평이산은 강렬하게 소모시키고 흩는 약이다. 실제로 위를 보호하는 약이 아니고 토기가 두터운 것을 사하여 고르게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써서 위기가 조화롭게 되면 곧 복용을 중지해야 하고 늘 복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성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허숙민은 자신이 지은 본사방에서 어릴 적부터 알았던 음벽을 창출환으로 완치했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음벽은 일종의 기능성 위장장애로 수액대사의 문제로 나타나는 위장병을 말합니다. 처음 창출환을 복용할 때 몸이 약간 마르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때는 치자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면 풀린다고도 했습니다. 창출의 조혈함을 치자의 냉기로 누르는 것입니다. 창출은 실증에 사용하고 건조증에는 사용하지 않는데 특히 혈한 허증에는 사용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급유방에는 혈이 허하고 몸이 약한 사람은 조심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혹 위장이 약하고 기운이 없을 때 창출을 먹으면 속이 쓰리면서 기운이 더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는 창출보다는 백출이 적합합니다. 백출과 창출은 용호상박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창출이 백출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백출이 창출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출함을 느끼고 싶을 때는 백출과 창출을 증상에 따라서 잘 활용해 봅시다. 출은 위를 출출하게 합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한동화의 시기보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